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를 했는데요. 뭐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을 강타한 것도 큰 소식이긴 한데 한국에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더 이제 걱정되는 일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상당히 많이 쌓아놨었는데 이게 이 태풍으로 엄청난 양이 유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10톤이 넘는 분량이고요. 이 사라진 오염물질은 태평양으로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좀 점검을 해보려고 오늘 긴급 진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강양구 기자, 과학 전문 기자로 유명한 강양구 기자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강양구 기자가 택시예요. 교통이 너무 막혀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일단 연결을 해서 강양구 기자와 함께 이 방사능 오염물질 유실이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왜 맨날 늦으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서울 교통체증을 너무 우습게 봤나 봐요. 그래요? 네,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진행자분께도 죄송하고 예. 또 이 프로그램 애청자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나 이게 지금 흘러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 이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일본이 많이 이런 방사능 물질, 흙 막 이런 거를 다 모아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네, 처리를 그렇죠. 못하고 두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흘러 들어간 건가요? 사실은 그 흘러 들어간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런데 모르죠? 지금 일본 정부의 발표만 놓고 보면은 보관하고 있었던 포대 중에서 예. 몇 포대가 이번에 태풍으로 유실이 되었고 수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오염토가 이미 다 하천으로 방류가 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 일본 정부가 이번에 태풍을 맞이하면서 일부러 이 기회다 하면서 약간 뭐 부실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흘린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음모론인가요? 저는 약간 그런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어떤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일본 정부를 불신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예.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오염토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수거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은 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을 해야 돼야 마땅한 물질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별다른 처리도 없이 그 포대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야적을 해놨다라는 상황 자체가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 방사성 오염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사실이 들고요. 예. 그런 부실 관리의 결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상치 못한 큰 태풍과 폭우가 닥쳤을 때 그런 물질들이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학을 잘 아시는 강 기자는 그게 뭔지 알지만 저 같은 과알못은 모릅니다.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중저준위라는 게? 이제 그 방사성 폐기물 중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는데요.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용한 핵연료 같은 거. 원자력 핵연료? 발전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남잖아요. 예. 그런 건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고농도의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자연과 격리해야 될 높은 수준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일단 수만 부르고요. 년 동안 이렇게 방사선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맞죠. 수만 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과 격리를 해야 될 방사성 폐기물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했던 거 보통 그 반감기가 한 30년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30년 뒤면은 안전하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다가 한 30을 더 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건 그 물질의 방사성이 절반 정도가 확률적으로 사라지는 기간을 일단 대충 따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절반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염도가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도 200년, 300년 정도의 보호를 권장을 해요. 아, 그것도 200년이나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그 CT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 예, 예. 이렇게 특별하게 뭐 아니면은 그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할 때 특별한 복장 같은 걸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주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통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200년, 300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사고 때 나온 그 오염토 같은 경우에는 트론튬이나 세슘 같은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는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당연히 보관이 되어야 마땅한 오염 물질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별다른 처리 없이 땅바닥에 도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땅바닥에 도서도 안 되고 이렇게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불었을 때 외부로 유실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일본 같은 나라도 도저히 그 사후 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그렇게 방치를 한 게 그렇게 거기가 뭐 시스템이 허술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시스템이 허술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긴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은 뭐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뒷감당이 안 될 정도의 큰 재난이 온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지금 저희가 캐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다 흘려놓고 뭐 뒷수습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일본 정부는 사실 별로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본 환경상의 이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문제될 거 없다. 문제될 게 없다고요, 이게 지금? 네, 계속 그것만 대내고 있어요. 문제될 게 없다. 아니,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지금 따로 보관해서 200년 동안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전국에 다 퍼지고 지금 태평양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왜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핑계대기도 쉬운 게 일단은 유출이 된 다음에 그 공간 방사선량을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적지 주변과 그리고 하천 군데군데 방사선량의 농도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지금 체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체크를 해봤더니 별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변화가 없었겠죠. 왜 변화가 없었겠느냐면 당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방사성 그 폭우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방사성 물질들이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평양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 즈음에 방사선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나올 게 별로 없었던 건 당연한 건데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풍 오기 전과 태풍 온 후에 측정을 해봤는데 방사능 수치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리고 그래서 그 방사능 흙토, 뭐 토양들 이런 것들이 다 태평양으로 흘러갔다. 이런 정황으로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 대부분 다 태평양으로 흘러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 태평양을 측정을 해봤나요, 지금 일본이?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지금 그 이번에 방출이 된 오염토보다 더 방사성 물질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가 있거든요. 오염수요? 네네.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2011년이니까 거의 이제 만 8년 동안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는 방사성 오염수가 있는데 그 방사성 오염수가 지금 100만 톤 이상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일본 정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일본 정부의 방침은
그걸 적당히 정화하는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태평양에다 방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한동안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네, 정부가. 한동안 뉴스가 예. 나왔었는데 그랬죠, 예. 이제 이번에 이 방사성 오염토가 태평양으로 유출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가지고 일본 정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일로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드는 거죠. 아, 그게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이게 매일같이 뭐 몇 톤씩 늘어난다면서요, 이 물, 그 네, 맞습니다. 오염수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밑에서부터 계속 차올라요. 아, 그럼 깨끗했던 지하수가 그 방사성 오염수를 만나는 순간 오염수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그 후쿠시마에 그 원전이 폭발을 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지금 수습이 안 된 상태고 거기에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 거기 그 원자력. 맞아요. 그러니까 예. 후쿠시마 사고가 난 다음에 예. 이제 후쿠시마 사고 때 그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지하에서는 지하수들이 계속해서 용출이 되니까 예. 그 지하수가 수년간 합쳐져 가지고 지금 방사성 오염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7월 말 현재 지금 100만 톤 이상이거든요. 100만 톤이요. 네, 그런데 와. 그게 매 주마다 또 몇백 톤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한정없이 보관해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공식적인 입장은 최대한 정화를 해서 예. 뭐 반감기가 30년 정도 되는 방사성 물질들은 다 제거를 하고 예. 삼중수소인 그러니까 자연계에도 많이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 정도까지만 걸러낸 다음에 예. 태평양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이에요. 아, 이게 뭐 안전한지.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 한국 정부는 그걸 좀 공론화시키려고 예. 야 아무리 그렇게 그게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우리 지구 인류 전체 공유제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에다가 일본 정부가 방류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게요. 예, 공론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일본 정부는 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해봤는데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강양구 기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스튜디오에. 지금 네네. 검은색의 천에 이렇게 뭔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흙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검은색. 예,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예.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뭐 짧은 일본어 실력이긴 하지만은 일본의 SNS를 들어가서 좀 살펴봤어요. 예. 일본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나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분통이 터지겠어요. 예.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후 처리들이 굉장히 호소를 했었는데 예. 이제 진짜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방사성 오염 물질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이번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예. 그것들이 지금 자연에 방류가 되었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의 입장만 대내고 있으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일본은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한반도 우리 서해, 동해로 이 오염수들이 태평양으로 나간 오염수들이 올 가능성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어쨌든 수산물을 후쿠시마 지역은 아니지만은 수산물을 수입을 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런 것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우리 뭐 인체에 영향을 한국인들의 인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일본에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태평양으로 방출한 방사성 오염수 혹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 예. 한국 근해로 흘러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배제할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 후쿠시마 인근 해역보다는 확실히 그 농도가 적겠죠. 당연히. 뭐 그러겠죠, 당연히. 예. 네, 당연히 적겠죠. 예.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인근 근해 22군데를 계속해서 방사성 오염도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체크하는 모니터링 결과를 일반 시민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농도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으로 다량으로 쏟아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후로도 그렇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이번에 이제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간 오염 토나 혹은 오염수 중에 일부를 방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근 근해의 방사성 오염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일은 이제 지난 8년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8년간의 경험해 봤을 네, 때 약간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과학적인 추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물론 예. 그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당연히 그건 네, 해야죠. 모니터링을 당연히 해야 되고 혹시 변화가 있을지를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니터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8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염두에 두면은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방사성 오염도가 크게 높아지고 덩달아서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제가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네, 그렇다고 해서 예. 당연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에 후쿠시마에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 태평양으로 방출되는 게 용서가 되거나 예. 용납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닌 아니, 거죠. 그럼요. 그거는 네, 우리가 네. 막아야죠. 그거는 어찌 됐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걱정은 저는 예. 지금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그 인근의 8개 현에서는 저희가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잡힌 수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게 2011년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예. 2015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대요. 아, 지금 계속 그래서 증가하고 있군요, 그게. 네, 그래서 예. 돔, 뭐 방어, 예. 가오리 이런 수산물들이 일본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고 들어오는데 예, 문제는 예.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항구로 수산물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 국정감사 이 자료들을 보니까 예. 또 일부 항구에서는 적절한 방사성 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유입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 그 회나 아니면은 수산물을 먹으러 가더라도 예. 예를 들어 뭐 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방어라던가 가오리 같은 것에 일본산이라고 적혔으면 약간 꺼림칙할 거 아니에요. 예. 좀 싸더라도 안 드실 텐데 예. 문제는 이것도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건데 예. 그렇게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전에는 중국산들이 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많아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을 했는데 이제는 일본산이 지금 국산으로 둔갑하는 맞아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나 혹은 방사성 오염물질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인근 지역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산 해산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일본에서 수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해산물 중에서 일부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잡힌 해산물보다는 이 방사성 오염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방사성 오염물질은 어쨌든 간에 몸에 들어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방사선 오염 수가 대한민국의 그 동해나 서해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계속 그 대한민국 정부가 측정을 하는데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은 네, 수산물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검역 관리 이런 것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그 후쿠시마에 사는 일본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또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일본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약간 공감을 하고 연대를 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베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연대를 할 일은 일본을 뭐 지금 싫어한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싫어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아베 정부가 싫은 거지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연대로 해서 좀 문제도 알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지금 인사드리고 어쨌든 차분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려서 그리고 대화를 나눠서 뭐 애청자분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제 앞에 택시기사
선생님 계시는데 예, 지금 예. 저 때문에 막 닥달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에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예. 네, 사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출연료를 절반 깎겠습니다, 일단. 아, 출연료 안 주셔도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워낙 뭐 과학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다음에 또 이 다른 소식, 과학 소식도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언제든 불러주시고 다음에는 정말 제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양구 뉴스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